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참, 단순히 이것도 부정선거를 떠나서, 참, JTBC 제가 욕할 때 좌파 우파를 떠나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파도 파지만, 뭐 우파라 그래가지고 나쁜 놈 없고, 뭐 좌파라 그래서 좋은 놈이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어디를 평가를 할 때는 그 덩어리를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태악 같은 사람들은, 물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 일탈 같은 정도는, 일탈이라기보다 뭐랄까요, 좀 약간 그 뭐 게으름 한두 번 정도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밝혀져 가고 있는 노태악 위원장이 뭐 예를 들면 부부 동반을 해가지고 해외 유럽 여행을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들려오는 게 그 소식을,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54 아닙니까? 그러니까 54시면은 보통 사회생활을 그래도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어느 조직 내에서 내가 이제 좀 가져가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뭐 주변에 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야.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적당히 높은 위치야. 그러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이 조직에서 가져야 될 어느 정도 사명감이 좀 있잖아요. 그게 뭐 우파와 좌파 이런 걸 떠나서, 또는 뭐 솔직히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나쁜 놈이야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우리가 보통 뭐 그래도 뭐 어떤 회사의 뭐 임원이라든지, 또는 뭐 조직의 뭐 높은 자리,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뭐 선거관리위원장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어디 뭐 적당한 회사, 뭐 일진알림임이라든지, 뭐 아니다 뭐 남선알림이 뭐 이런 데 좀 되게 작은 회사들, 일진이나 다이아몬드 뭐 이런 회사에서 그래 하도 한 뭐 부장급이라서 뭐 이렇게 뭐 임원급 정도, 심지어는 뭐 과장급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겠습니까? 좀 내가 그래도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에서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사무실 뭐 마지막까지 남아서 불 끄고 가고 이런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그래도 뭐 사람들 책임지고 있는데 뭐 좀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그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부정선거가 법정이 돼서, 또는 뭐 행정부가, 우리나라가 그때 군부정권이고 뭐 이랬으니까 혹시 군사정권이나 이런, 또 이렇게 3.15 부정선거라는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행정부가 또 이렇게 압력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혹시나 모를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아니다, 차라리 독립기관 기관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의도가. 그러니까 마치 난 집에 혼자 있는데 아빠 엄마가 다 돈 벌러 나갔어. 근데 아빠 엄마가 엄청 힘들게 일을 해. 그래서 막 자식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제 기대하고 그냥 집에 혼자 놔두고 맛있는 거 넣어놓고, 냉장고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넣어놓고, 엄마도 아빠도 다 힘들게 일을 하면서 애를 막 키우려고 보냈는데, 애는 집에서 테레비 보고 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본인들은 너무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자식이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의뢰 당연히 내가 고생하니까,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네가 열심히 살아줄 걸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고사하고 애를 더 망쳐버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런 처럼 우리가 차라리 그냥 선관위를 행정부 안에 집어넣었든, 뭐 옛날에 내무부에서 하든 행정자치부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했었던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이게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행정부 같은 데 있다 그래서 그 행정부가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 그 행정부가 무슨 강심장으로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겠어요. 그 선관위가 내무부에 안에 있으면.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선관위가 이 정도까지 망가지면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들이 처음에는 막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아마 40년 됐잖아요, 벌써. 독립된 게.
박정희한테 독립된 거, 아니, 저기, 전두환한테 독립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응?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장난치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부실 선거 비슷한 거 하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막 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야, 그거 저기 뭐 이렇게 너희들이 다 한다면서, 너희들이 다, 누가 감시도 없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놓고 하는 거야, 그냥. 40년이, 말이 40년이지. 그리고 선관위라는 것이 자체가 생긴 거는 보니까 3.15 부정선거 이후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선거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어설퍼. 제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어차피 부정선거도 어쨌든 간에 유추의 작용이잖아요. 실제 지금 완전히 빼박에, 뭐, 예를 들면 누가 진짜 다 폭로해가지고 기자회견 열고, 그때 홍정표는 기자회견 열어서, 자, 이런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식으로 하지 않는 그 증거는 없잖아. 다 우리가 지금 뭐, 뭉텅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판사까지 가는데, 재판소에서는 법원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일단 최종적으로 유권기관이 이게 아니다,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주장만 할 뿐이잖아.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런 정도의 기관이라면 부정선거 있겠어요, 그냥. 예, 왜 부정선거 있겠느냐? 아니, 너무 유혹이 많잖아요. 아니, 뭐, 선관위 일하는 위원장이랑 같은 사람도, 예를 들면, 그 사람도 명무색이 엘리트고, 서울 법대 나와서, 그렇게 뭐, 소위, 판사 오래 하고, 부장판사고, 뭐, 대법관 같은 것들도 하고, 그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기서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 출근하고, 뭐, 당일날 선거날도 출근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뭐, 부패라기보다는 그 나태함,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뭐 거의 디스오더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카오스, 그렇지, 이 정도, 카오스 정도지. 그럼 카오스 정도의 어떤 무질서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돼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뭐 놀랬겠지. 뭐 다른 공무원 기관은 이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다른 공공기관이 이 정도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선관위가, 근데 재밌는 게, 여태학이라는 사람도, 예를 들면 그렇게 막, 예를 들면 조직이 이렇게 좀 느슨하고, 뭐 선거날마다 다 휴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본인도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면은 의지를 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지금 텔레비에서 저렇게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를 의심하는데 이건 자체적인 정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양심을 걸고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흔적이 없잖아요. 거기에 동조했잖아, 지금 이 사람은. 거기에 동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뭐 살인, 뭐 폭행, 뭐 이런 것들도 범죄지만, 지금 우리 선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어떤 의한 어떤 범죄는 단순히 누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상징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내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엄청난 형을 막 세게 때리는 거 누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20, 30년씩 때리잖아요, 지금. 국방장관이고 뭐. 이게 왜 그러겠어. 그 공공기관이 또는 그런 어떤, 공적인 기관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뭐 죽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엄청난 어떤 그 죄를 묻잖아요, 거기다. 그러니까 선관위도 마찬가지야. 지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뭐 투표 용지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뭐 1년 번호가 잘못됐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심지어는 뭐 점자까지 잘못됐다며. 점자가 강남으로 돼 있어야 된다, 강북으로 돼 있고 막 그렇다면서. 이런 총체적인 어떤 부실이 나을 정도면요, 이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표가 날 정도면 이 내장은 벌써 되게 오래 진척이 된 병일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관이가 이런 상태로 된 지가 꽤 오래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지금 그냥 논아 먹은 거야,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끼, 영화 이끼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그 이장이라는 사람이 그 행하는 그 악행, 사람들 진짜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런 것들하고 똑같이 성관이라는 어떤 낙오되고 격리된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받았던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오다 보면은 분명히 내부에서 고발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왜? 그 내부 고발자는 왜 나오냐면 이제 죄를 준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게 적극적으로 가담 안 했고 사실 뭐 이렇게 저항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뭐 진짜 그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 조직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그 내부 고발자는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돼. 그 내부 고발자가 실제로 유권기관에 가서 얘기했을 때 그 유권기관에 무릎을 치고 이랬었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성관이가 지금 뭐 노태학도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란 게 사실은 정말 씁쓸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도 명색이 뭐 어디 뭐 탑10 뭐 또는 심지어는 뭐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뭐 어떤 뭐 하이닉스니 뭐니 삼성전자니 뭐니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솔직히 씁쓸하더라고요. 예.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뭐 부부 동반으로 뭐 회사 공군 가지고 저렇게 해외여행 다니는 새끼가 아직도 있구나. 예. 요즘 같은 세상이 진짜 어떤 세상이에요. 진짜 SNS고 뭐고 사람들이 다 밝아져 있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유튜브 찍는 놈들도 있고 별놈 다 있는데 그 정말 어떻게 그 다 기록에 남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회사에서도 조심하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 예를 들면 최태원이나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들도 자기 회사지만 자기 지분이 따로 있고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자기 회사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잖아요. 내 회사 같지만 어렸을 때는 삼성 처음에 만들 때는 자기 진짜 할아버지가 만든 걸 거 아니야. 그냥 100% 지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 회사에서 몸가짐을 조심하는데 왜 다 기록에 남고 우리가 뭐 법인카드 하나 쓰는 것도 지출결에서 다 써가지고 진짜 10원 한 장 잘못되면은 격리기에서 연락 와서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마누라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 진짜 쌍팔년도 사람이 아닌 곳에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 여자도 웃겨.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여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노태학은 이런데 정말 태학스러운데 노태학도 제가 봤을 때 시범타로 이거 벌을 줘야 돼요. 지금 횡령죄로 지금 뭐 고발을 지금 횡령죄로 지금 수사받게 생겼잖아요. 횡령죄, 업무상 배임 지금 완전 일어난 것도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업무방해 하여간에 죄를 엄청 씌워서 지금 만약에 이게 죄가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공공기관들을 다 그냥 놀아도 아무 터치를 못한다는 얘기야. 네, 터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제도 제가 JTBC 보고 솔직히 좀 놀랬던 게, 정말 그 자본 잠시 95%라는 거 보고, 우리가 보통 내 자금이 예를 들면 빚이 한 절반 있다 그래도, 이거 무섭다 이러는데, 95%라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5만 원인데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만 원 정도만 50만 원인가? 100만 원 중에서 5만 원만 내 돈이고 95만 원은 남의 돈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내가 원래는 100이 다 우리 회사 돈이었는데 자꾸 빌려서 쓰다 보니까 95만 원만 5만 원만 내 돈이고 95만 원 남의 돈이라는 거야. 그 얼만큼 이게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예,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노태학도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관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안 치고 그동안 막 선관위 뭐 서버니 뭐니 그거 가지고 경험할 때도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거 가지고 난리 안 쳤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 알아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일은 없어. 다 필요해. 예. 그런 논의도 다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예. 그런 논의도 다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시범처럼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 뭐 정말 나오는 것이 끝도 없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뭐 그 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그 지방 선관위원장까지 다 싹 다 법관들이더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사법고시 보고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에요. 예.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거 중국 같은 데 가서는 사형이야. 예. 중국 같은 데서는 사형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건 정말 천인공날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나 배신, 그러니까 너무나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상황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차라리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은 이런 애들은 원래 북계니까 계속 욕을 했던 사람들이 큰 기대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왜 김정은한테 무슨 기대를 해요? 우리가 장채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어? 쓰레기지 그냥. 우리가 시진핑한테 기대할 게 있어요? 없잖아. 이런 사람들은 욕을 먹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야? 그게 적의 개념인 거지. 근데 아군 안에서 그래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선량하고 가장 양심적일 것 같은 사람들인 선관위에 있던, 저는 옛날에 선관위가 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 옛날에 몰랐을 때는 선관위가 법도 없이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JTBC도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도 똑같아. 공공물이잖아요. 아무리 뭐 자기 사기업이라 해도 공공물 아니야. 그 방송국이라는 것도 결국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운영했다는 것도, 홍성도라는 사람이 아무리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스탠포드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 사람은 쓰레기라고 봐요. 정말 애 교육도 잘못 시키고 쓰레기야. 다 쓰레기입니다. 노태학도 쓰레기고 홍성도도 쓰레기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분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것도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이런 공분도 중요해.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오잖아요. 공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공분이란 말이 뭡니까? 공분. 정당한 화를 내게 공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분을 금치 못한다 이런 것처럼. 물론 이제 공분의 그 한자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공분이라는 것을 뭐 소위 얘기해서 개인적인 화가 아니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지가 찢어졌다 해서 공분을 일으키지 않지. 공분이라는 건 뭐야?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 열받는다, 이게 공분이거든. 지금 그런 공분을 일으키는 게 홍정도하고 노태학이다. 그걸 아담 스미스가 동독 감정에서 얘기한 게 있죠. 그걸 제가 공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분은 항상 중요합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다 적어놨어요. 그 아담 스미스 얘기도 다 적어놨어. 본부장이 말한다에다가. 국부로부터 아담 스미스의, 그러니까 책을 막 5,000권씩 갈아 넣어가지고 그걸 본 거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걸 읽으면서 그러잖아요. 책 한 권 읽었는데 5,000권 읽은 것 같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